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1번 분들 이 사람과의 상황과 함께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도 같이 한번 뽑아 볼게요. 저는 사실 이 관계 자체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진짜 완전히 좀 달달함 그 자체였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 10컵 카드가 떠서 서로 좀 미래를 그리는 말들을 많이 하고,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한테 여지를 줬다던가 아니면 진짜 좀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그런 멘트들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내가 진짜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랑은 진짜 좀 차원이 다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믿었던 어떤 시기가 과거에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되게 가족 혹은 어떤 사람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시켜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진짜 상견례까지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은 그냥 서로 진짜 가족처럼 편안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도 너무 완벽하고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랑 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나랑 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감정의 파도가 너무 높았나 봐요. 이 파이브 소드 카드가 이어지면 어떤 말싸움이라던가 자존심 싸움 이런 게 자꾸만 반복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건 다 괜찮은데 꼭 한 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 한 명이 이 관계에서 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나 자꾸만 좀 이기적인 행동들 혹은 이기적인 말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누군가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뭔가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그냥 감정의 피로도가 쌓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좀 옳고 그름에 민감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지켜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게 강한데 다만 약간 좀 내로남불적인 성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바로 좀 선을 긋는 약간 좀 냉정하고 이성적인 스타일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감정적으로 누군가한테 깊이 들어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성격이고 되게 자기 방어가 강한 스타일 같거든요. 뭔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산을 하는 굉장히 좀 계산적인 성격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감정을 써버리면 나만 손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싸움 도중에도 마음 정리하고 혼자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뭔가 어쩌면 여러분들과 다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리슬쩍 막판에 갑자기 뜬금없이 통보를 하고 끝났거나 되게 뜬금없이 끝났다? 자기 혼자 마음 정리 다 하고 끝났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뭔가 큰 싸움이 없었을 분들도 소수로 계실 것 같거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항상 좀 피하기를 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책임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이 관계에서 이탈하는 거를 선택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저는 약간 여러분들은 되게 감정적으로 붙잡았거나 되게 감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끌림이 많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이성적으로 물러섰거나 이성적으로 좀 벽을 친 느낌? 그렇게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뜨는 걸로 봐서 두 분은 뭔가 좀 공적인 사이로 만났거나 아니면 겹지인이 있는 관계, 혹은 지금 뭔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약간 SNS나 이런 걸로 소식을 보거나 어떤 연결된 창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혹은 이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제3자랑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가정 유무 차이가 있는 분들, 혹은 뭐 제3자가 이 관계에서 끼어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이 사람의 속마음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자기 표현을 되게 안 하는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1번 분들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뭐 좋은 거는 잘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뭐 분명히 초반에는 되게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기 싫은 거나 뭐 불만 사항 이런 거는 항상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 같거든요. 여러분들과 어쩌면 약간 좀 권태기 비슷한 게 초반에 왔었다. 그러니까 끝날 때쯤 왔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뭐 일방적으로 뭐 통보를 했나 아니면 갑자기 뭐 잠수를 탔나 혹은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별 통보를 했는데 뭔가 약간 좀 차인 듯 찬 느낌? 이런 걸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계속 뭔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감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도 4원드, 3원드, 2원드 뭔가 계속 좀 현실적인 문제 자꾸 현실 거리거든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저는 뭐 제3자가 끼어들었었나 싶기도 하고 혹은 그냥 뭐 상황적인 문제 뭐 바쁘다는 문제들 여러 가지 장거리적인 이슈들 물리적인 감정적인 거리감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까요? 아무튼 솔직히 이분께서는 우리 1번 분들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들만큼 본인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챙겨주고 힘들게 좀 헌신을 해줬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1번 분들은 진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상대가 약간 좀 무심한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표현력이 좀 없다 했잖아요. 약간 여러분들의 노력들을 다 뭉개버리거나 뭐 아무리 내가 물을 부어도 이 사람은 무슨 뚫린 구멍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너가 되게 좋기는 해. 솔직히 너만한 사람 없는 것도 알아. 아, 내가 너 아니면 누구 못 만날 거라는 사실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좀 쉬고 싶어.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모든 게 다 지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의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많이 바쁘고 힘들고 무기력감이 왔고 번아웃이 온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되게 답답하다고 해요. 본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화가 안 날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본인의 좀 뺨싸대기를 때리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화가 났을 거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좀 생각이 많은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기는 하지만 항상 뭔가 행동력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연락해야지 다가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진짜 뭐 행동력은 없는 듯한 느낌?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떠나간 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떠나간 배처럼 느껴지고 지금 이게 이 사람이에요. 그리워하고 있는 이 인어공주가 이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고 염탐하고만 있고 추억을 회상하고 있고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막상 어떤 명분으로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어쩌면 약간 좀 염치가 없나 싶기도 하고 좀 정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상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신이 없다고 하죠? 진짜 뭐 구설수가 있나 이 사람? 자, 그러면요 이분의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카드도 제가 한번 뽑아 드려볼게요.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은 거기에 몰두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어쩌면 진짜 뭐 말 못할 문제들, 상황적인 문제들, 뭐 가족 문제라던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이 사람한테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나 봐요.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봐 무서워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커요. 하지만 그 지속성이 약간 문제거든요. 본인이 약간 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결혼까지 가지 못할까봐, 진짜 안정적인 사이까지 가지 못할까봐 무섭다, 무서운 감정. 왜 이렇게 쫄보 같을까요? 되게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진짜 뭐 삼각관계인가? 무슨 뭐가 있을까요? 뭐 가정 유무의 차이,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애인의 차이, 뭐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꿈에서도 네가 나와, 너를 보고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립고, 솔직히 우리 1번 분들 중에서도 자꾸만 이 사람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이 꿈에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꿈에 진짜 자꾸 나온다고 말을 해요. 1번 분들께서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들,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특히 뭔가 사랑과 관련돼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성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구는 여사친, 남사친 이런 거 상관없고, 누구는 남사친, 여사친 이런 거 상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 진짜 뭐 제3자의 문제나, 뭐 사람과 관련된 문제, 혹은 너와 평생을 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의 진심은 이게 맞다고 해요. 진짜 결혼까지 하고 싶은 건 여러분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계속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뭔가 항상 이렇게 말은 할 것 같은 데에 비해서 행동력은 없다는 말이죠. 되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뭐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자꾸 겹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거나 궁금해하고 있다,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좀 조언이나 이런 걸 구하고 있나 봐요. 상담을 하고 있나 봐요. 연애 상담. 진짜 이 사람도 타로 보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쌍방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 좀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는 와, 이 사람 좀 되게 순수하다, 되게 좀 귀엽다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연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게 좀 동안인 느낌? 되게 좀 어린 동생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되게 귀엽기도 하고 나와 다르게 되게 천진난만한 사람이다, 뭔가 좀 엉뚱하고 약간 좀 허당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매력에 좀 호감을 느꼈다고 하고, 그 뒤에 카드에서 이제 퀸 완드 카드, 세븐 완드 카드, 여러분들께서는 은근히 좀 감정 기복도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으로 느끼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되게 책임감이 있고, 한 사람한테만 올인을 하거나 한 사람한테만 되게 헌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도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좀 어려 보이고 뭐 연하 같은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느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본인의 본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충실하다던가 되게 좀 멋있는 모습, 혹은 뭔가 조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본인보다 좀 더 나은 모습들, 이런 걸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끌림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간 좀 철벽념 기질이 있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뭔가 남들한테 여지를 흘리고 다니거나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죠, 해픈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들도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 뭐 어쩌면 저는 약간 이 사람이랑 진짜 별로 지금 친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약간 좀 멀어졌다고 느끼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혹은
저는 약간 이 사람이 좀 먼저 철벽을 쳤나? 이 사람이 약간 좀 거절을 했거나 선을 그은 부분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은 확실히 조금 멀어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원해야지 다가가는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서 처음에 더 적극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고 금방 또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내가 다가갈 거고 내가 너한테 적극적으로 할 거야. 그건 확실해. 하지만 너는 그냥 조금 그런 나를 좀 인내해주고 그 자리에서 계속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내 상황들이 안정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완벽하게 조금 너한테 돌아설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다려준다면 나는 언젠가는 너한테 다가갈 거고, 다가갈 거야. 너한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진짜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나 안정적인 사이로까지 가고 싶은 건 여러분들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사람이 요즘 따라 여러분들의 프사나 SNS를 보고 되게 좀 예쁘다, 뭔가 좀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질투심 같은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한 감정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질투를 하고 있나 봐요. 집착? 질투? 약간 이런 키워드가 뜨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지?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궁합적인 부분들 볼게요. 더 뽑을 것도 없이 궁합이 너무 좋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한테 많이 좀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한테만큼은 뭔가 조금 은근히 안정감을 주거나 서로가 서로여야만 하는 그런 궁합으로 보여지거든요. 진짜 좀 운명적인 만남을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되게 좀 운명 같은 인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서로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잘 통하는 부분들,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약간 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약간 좀 날카롭게 생겼다던가 아무튼 좀 외모적으로 되게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운명적인 궁합이다 이렇게로밖에 저는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하지만 약간 그 반복성에 대한 키워드가 자꾸 뜨는 걸로 봐서 비슷할 때는 너무 비슷하고 잘 맞을 땐 너무 잘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피 튀기듯이 싸울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싸울 수 있는 궁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너무 달라서 이게 좀 서로를 미치게 하는 궁합? 저는 약간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꾸 뭔가 반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해붓을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그만큼 서로를 놓지를 못해요. 서로 미쳐 하면서 서로 너무 힘들어하고 이해를 못하면서도 서로를 좀 놓지 못하는 궁합이다. 서로에게 집착을 하는 궁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 사람 꼬시는 방법 뭘까요? 일단은요. 확실히 조금 천천히 다가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너무 급발진을 한다던가 너무 갑자기 고백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도망가게 하는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공통의 관심사나 이런 걸 바탕으로 좀 꼬드기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랑 너무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비슷한 취향의 사람이다, 비슷한 감성의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어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 사람은 어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끌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감성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감성들
이런 거를 토대로 어필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좀 과거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좀 지양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그냥 현재에만 집중을 하거나 진짜 가벼운 얘기들로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락운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흐름과 연락운. 저는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3주차 혹은 3개월 차에 가장 좀 높게 연락운이 보이거든요. 이때는 두 분이서 진짜 뭐 만나실 수도 있고 만남을 가지실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혹은 그냥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결이 된다.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진심 어린 화해 혹은 용서의 대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어. 나 그때 너무 잘못했어. 다시 한번 만나면 안 될까? 이러면서 좀 질질 짜는 듯한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진지한 연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반성하는 부분들이 이 사람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나 싶기도 하고. 네, 숫자 좀 한번 뽑아볼게요. 숫자. 연락이 오거나 연결이 되는 숫자 5, 2, 4, 8.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한번 좀 뽑아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카드가 딱 떴다는 건 지금 진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감정이 있고 뭐 끌리는 사람이 있거나 이미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핵심은 마음이 정해졌으면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렇게 카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면서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이렇게 좀 계산을 두드리는 시간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인정하고 움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끌린다고 덥석하지 말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카드는 현실적인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뭐 감정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제는 좀 책임지고 키울 준비가 됐냐는 질문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만난다면 단순히 설렘만이 아니라 현재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과연 이 사람과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걸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굳이 이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들한테도 좀 여지를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에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뭔가 급발진을 하는 거는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이나 마음 표현을 감정에 휘둘려서 약간 좀 툭툭 던지는 스타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애에서는 좀 어떤 신중함,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일관성, 이 3박자를 꼭 챙겨야 된다. 이렇게 카드들은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번 분들의 리딩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네,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부탁드릴게요.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카톡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도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과 이분의 속마음도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과 진짜 뭐 끝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분의 속마음이 되게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실제로 교류 중인데 애매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뭐 실제로 짝사랑이신 분들, 뭐 이 사람과 연락은 하고 있지만 뭔가 되게 애매하다, 되게 좀 지지부진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분께서는 굉장히 초반에 불탔던 느낌이 있어요. 어떤 그 케미라고 하죠. 감정적인 교류나 티키타카가 되게 좀 잘 됐던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좀 운명적으로 만났던 느낌? 뭔가 연애를 하기 위해 간 장소가 아니라 내가 연애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을 때 만났다던가 아니면 뭐 공적인 곳에서 만났다던가 아니면 진짜 기대 없이 갔던 소개팅 뭐 기대 없이 갔던 술자리 뭐 이런 데서 만나신 분들 아무튼 되게 좀 운명적으로 우연하게 만났다?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단기 연애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되게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되게 농도가 진했다. 되게 짧지만 강렬했다. 이런 느낌들도 강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만약 장기 연애였다, 좀 길게 연애했다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뭔가 되게 애매하게 혹은 되게 허무하게 찝찝하게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뭔가 되게 흐지부지 된 느낌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뭐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 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인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자꾸만 겹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 혹은 그냥 자꾸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다. 애매하다는 키워드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뭔가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들거든요. 끝났지만 언젠가는 한 번 더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가는 한 번 더 연락이 오기는 할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의 끝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도 뭔가 되게 이유 없이 멀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갑작스럽게 멀어졌다? 이런 느낌도 있고 진짜 별 같자는 이유로 헤어졌다. 별 같자는 이유로 멀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약간 되게 황당한 이별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억울함 뭐 이런 키워드가 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두 분이 헤어진 이유 자체가 큰 이유라기보다는 되게 사소한 이유였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던가 근데 항상 두 분께서는 작고 큰 뭐 다툼들이나 작고 큰 뭐 해붓 이런 걸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헤어졌다 붙었다 이런 걸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진짜로 헤어지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 항상 뭔가 이분께서 연락이 오거나 항상 며칠 뒤에 뭐 내가 연락하면 이 사람이 받아주는 식으로 됐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이 좀 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끝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상대방께서는 여러분들을 자꾸만 지켜보면서 계산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망설이고 좀 한 발 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가 되게 좋기는 한데 솔직히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좋기는 하고 끌리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같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 혹은 뭔가 확신이 없었던 상태로 보여지기도 해요. 여기 중에서 진짜 극소수의 분들은 좀 물리적인 거리적인 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로막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분은 자기의 감정을 진짜 잘 숨기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좀 꺼려하는 스타일 같거든요.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이 사람은 솔직하게 마음을 잘 말하지 못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항상 뭔가 감정은 감추고 대신 여러분들을 관찰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는 느낌? 되게 좀 의심도 많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고 경계심도 높고 소극적인 태도로 대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이면서 결정적인 좀 타이밍을 놓쳤던 관계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항상 뭔가 타이밍이 어긋났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서로 뭔가 기싸움만 하거나 서로 간만 보면서 타이밍을 놓치는 관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자제하고 절제한 느낌의 카드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싸우는 대신 조용히 넘기거나 굴 속으로 도망가거나
좋아해도 고백을 하지 못하거나 싫어도 말 안 하고 넘기는 식으로요. 혹은 둘 중에 한 명은 혹은 두 분 다 약간 감정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는 스타일 같거든요. 특히 이분이 더 그래요. 그래서 좀만 더 가까워질 것 같으면, 조금만 더 깊어질 것 같으면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항상 자기를 통제하는 식으로, 항상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항상 뭔가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남의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막상 좀 결정은 잘 안 내리는, 약간 되게 우유부단한 느낌들이 강하게 들어요. 뭔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끝났나 싶기도 하고요. 혹은 지금 연락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분과는 별로 친하지 않은 느낌? 그냥 별로 겉얘기만 하지 감정적으로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좀 한번 봅시다. 엄청 신중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속으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이 정도로 많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한 번쯤 연락할까? 그냥 모르겠다. 내가 고백 공격을 해버릴까? 그냥 갑자기 내가 연락하면 어떤 반응일까? 그냥 한번 집 앞으로 찾아가 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직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좀 충동적인 마음이 있긴 하지만 행동까지는 못 간다, 이거죠. 뭔가 항상 생각은 너무 잘해요. 생각은 너무 많고 생각이 되게 많은데 행동력이 정말 없고 항상 좀 회피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다가가봤자 뭐해. 아니야, 괜히 더 꼬이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지금 다가가면 너한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내 근황들이나 내 얘기들을 막 미친듯이 얘기를 하면서 너한테 좀 용서를 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불편하고 귀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감정이 미친듯이 요동치고 그러지만 겉으로는 나 지금 진짜 할 게 있어, 나 너무 바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부러라도 어쩐 자기의 일이나 뭐 공부, 현실적인 루틴들, 가족 문제들 이런 거에 일부러 집중을 하면서 마음을 덜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워커홀릭인가? 그러니까 좀 일이 좀 되게 많고 바쁜 사람인가 싶기도 해요. 진짜 뭐 투잡 쓰리잡을 뛰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뭔가 좀 준비하는 일, 뭐 예를 들어 이직 준비를 한다던가 뭔가 좀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냥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되게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도 항상 결혼할 게 아니면, 진짜 먼 미래까지 갈 게 아니면 진짜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시기에, 완벽히 내가 준비가 된 상태로 너한테 다가가고 싶지만 지금으로선 뭔가 준비가 덜 됐어. 지금으로서는 나도 너무 정신이 없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 내 문제가 지금은 최우선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거에만 미친듯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말도 행동도 못하는 이유는 뭐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약간 좀 자기 검열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다가가도 되는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타이밍에 연락을 괜히 해버리면 그냥 민폐가 아닐까? 어차피 결혼까지 하지 못할 거 그냥 좀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상처만 주는 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좀 자기 불신을 하고 어떤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자기가 진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어떤 면모들,
예를 들어서 외모라던가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분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뭐 어쩌면 이 사람과 만날 당시에 여러분들께서는 아, 야, 그런 사람 왜 만나? 네가 훨씬 아깝지 라는 말들을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 불신, 자기 비하, 그리고 죄책감 이렇게 3콤보에 갇혀 있거든요. 솔직히 나도 용기가 없어. 이 관계에서 내가 뭘 해도 정답이 아닐 것 같아. 지금으로선 내가 그냥 틀린 선택지만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분은 이미 좀 말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미친 듯이 줬거나 말로 이제 칼로 후벼 파듯이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냥 괜한 오기에 괜한 좀 자존심에 이 사람한테 좀 자존심이 상할 말들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서로 좀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미안함,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과 함께 아픔이 같이 떠오른대요.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뚜렷해서 다시 다가가는 게 두렵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짜 못 돌이킬까봐 못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만약 여기서 저는 뭐 싸운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뭐 애매한 관계라서 싸운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께서는 약간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에 본인이 받았던 아픔이나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그냥 그거에 혼자서 갇혀서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봤을 때 약간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라면 남녀가 약간 바뀐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더 적극적이고 더 불같고 더 약간 좀 욱하는 성향, 뭐 급발진하는 성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께서는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애견스러운 에스트로겐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남자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본인보다 여러 면에서 좀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되게 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외적으로도 이 사람의 이상형에 너무 걸맞던 사람, 다시는 그런 이상형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외모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완벽한 이상형, 완벽한 취향에 좀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약간 좀 피부가 하얗고 좋거나 약간 좀 동안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좀 현실성 있고 좀 책임감 있는 면모들, 되게 헌신적이고 본인만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이 사람께서는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조금 빠지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실 수도 있는 성격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께서는 본인을 꾸준히 그렇게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끌려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사람이 약간 좀 회피스러운 면모가 있다 보니까 항상 본인한테 적극적으로 대해주고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원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매력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되게 다정하고 정이 많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고 있다. 약간 그 불의를 못 참고 뭐라 해야 되죠? 잠깐만. 강강약약.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에 여러분들한테 빠진다. 자,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이 사람이 뭔가 좀 실수를 한 게 있나요? 뭐 막말을 했다던가 말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좀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너 같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참 과분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자기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만큼 본인을 걷어줄 만한 사람 없을 거다. 여러분 아니면 이 사람을 누가 걷어주나요? 이런 금쪽이 같은 분을. 어딜 가도 네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난대요. 계속 추억이 보정이 되고 미화가 되고 여러분과 갔던 장소들, 여러분과 먹었던 음식 이런 게 자꾸만 떠오른다고 해요. 취향들도. 널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되게 절절하게 나오네요.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정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인가 봐요. 항상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좀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고집도 진짜 셀 것 같거든요. 그거를 굽히는 걸 상상을 못해요, 이 사람은.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하대요. 막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일 것 같은데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네요. 특이하네, 이 사람. 뭐죠?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라고 말을 하네요. 어쩌면 진짜 뭔가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헤어짐을 결심을 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라고 말을 하네요. 이 사람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잘 살고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본인 없이도 알아서 잘 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날 믿어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네요. 참네.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이렇게 조금 반성의 의미의 카드들이 많이 뜨거든요. 뭘 잘못했나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떤지도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카드. 솔직히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 사시는 것 같고 이 사람 없이도 뭐 나름대로 딴 사람을 만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속은 진짜 미쳐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다시 안 만나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또 만나더라도 헤어질 관계다. 결혼까지는 가지 못할 관계는 맞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뭔가 마음으로는 이 사람과 쌓았던 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정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계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약간 좀 식어가고 있나 싶기도 해요. 좀 정이 떨어지셨거나 아니면 나는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먼저 오면 나는 받아주는 신용을 할 거지만 근데 지금 나는 먼저 나는 절대 연락을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도 좀 존심이 있으신 분들인가 봐요.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볼게요. 솔직히 다시 다가가고 싶고 얼마든지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좀 로맨틱하게 이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약간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계속 뭔가 반복성, 신뢰 문제가 있었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께서는 두렵다고 하거든요. 그 신뢰를 자기가 깨트릴까봐 혹은 여러분들께서도 바뀌지 않을까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항상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 관계에서 바뀌지 않을 걸 알고 여러분들 또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대감이 없는 느낌?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연락하고 싶다. 한 번쯤은 다시 만나서 이 관계를 끌어나가고 싶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시 헤어지든 말든 간에 다시 연락할 거야.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크게 보여집니다. 궁합적인 부분도 볼게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궁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들을 봤을 때 시간이 빠르게 걸린다 라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뭔가 타이밍만 잘 맞으면
두 분께서 조금만 더 마주칠 만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조금만 더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바로 스파크가 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그 과정이 문제예요. 이어지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좀 험난함이 예상이 되지만 그 결과 자체는 되게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되게 빠르게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느리고 험난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꼬시는 방법. 이 사람 꼬시기. 아유, 참 꼬시기 힘들다. 이 사람은요, 일단은 좀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닥달하거나 너무 뭔가 쪼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항상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혼자만의 시간, 혼자 좀 생각할 시간, 이런 걸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의 좀 밀당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도 이 사람 없이 잘 살아. 나도 너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 이런 좀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이분께서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빠지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확실히 조금 더 연상 같은 모습이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이 사람 연하인가요? 연하가 아니라도 왜 이렇게 애 같은 느낌이 들지? 아무튼 좀 뭔가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나 봐요. 혼자 이 사람 없이도 잘 산다, 이런 모습. 연락운을 한번 볼게요. 연락운. 저는요,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게 3주차에서 4주차라고 보여지거든요. 확실하게 이 3주차에는 이 데스 카드, 종결의 카드가 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근데 끝과 함께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선 카드가 떠요. 그래서 선 카드는 진짜 긍정의 의미에 굉장히 가까운 카드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서 4주차 사이에 두 분은 다시금 시작이 되실 수 있겠다. 혹은 이분과 우연한 계기로 연결이 되거나 만남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날짜는요, 우선 5, 8, 1, 3,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에 만나거나 연락이 오게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려볼게요. 진짜 뭐 우리 이번 분들도 다른 사람이 있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길 예정인가 싶을 정도로 어떤 다른 새로운 인연운이 굉장히 좀 크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뭐 소개를 받게 되거나 그럴 만한 일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래서 그분과도 좀 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어쩌면 이분 때문에 좀 집순이가 되었거나 이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할 일까지 좀 영향에 끼치는 분들, 그러니까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우울증이 와버렸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증만 앓고 있다. 하루 종일 타로 영상만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라면 좀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내 할 일을 하자. 현생에 집중을 해라.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말고 작은 일에 좀 더 집중을 해봐라.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분께서는 알아서 자기가 아쉬우면 온다고 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네,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저한테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도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상황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의 속마음, 아니 이 사람의 속마음도 보겠습니다. 되게 답답하고 꽉
막힌 기분을 느끼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발전이 하나도 없고 되게 지지부진하다? 진짜 아무런 발전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이 관계는요, 뭔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위험성이나 한 가지 좀 걸리는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됐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문제가 어떤 끌림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진짜 두 분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물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쩌면 저는 현실적인 문제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이 카드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차이라는 키워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는 좀 현실적인 차이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라던가 근본적인 다름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나이 차이, 세대 차이, 장거리라던가 거리 차이, 서로의 능력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차이, 아니면 이성 유무나 이런 것에서의 차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속도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애초에 조금 속도가 안 맞았던 관계 같아요. 누구 한 명은 너무 급하고 빠르고 누구 한 명은 빨리빨리 확답을 원하고 빨리빨리 이 관계에서 되게 조급한 느낌이 있거든요. 애매한 걸 되게 싫어하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너무 신중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우유부단한 느낌이 있어요. 아마 이분일 가능성이 높겠죠. 긴 인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긴 인연이라는 키워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관계거나 오래 사귀신 분들 혹은 오래전에 좀 멀어진 관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짧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썸을 탔다고 하더라도 좀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만큼 되게 좀 진지했던 관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상견례를 했나? 아니면 서로의 친구들, 서로의 지인들을 좀 소개시켜줬나 싶기도 하고요. 동거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기본적으로 두 분께서는 뭔가 딱 지금만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데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 그니까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는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신뢰라는 키워드가 떠서 신뢰가 조금 박살날 만한 일들, 반복된 문제점들로 인해서 자꾸만 갈등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마음을 숨기려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좀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뭔가 3이라는 숫자가 떠서 진짜 뭔가 제3자가 이 관계에서 껴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봐드리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는 굉장히 좀 자기 방어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감정은 있었고 감정은 크지만 내가 먼저 드러내거나 내가 먼저 내 패를 다 까면 불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같거든요. 어쩌면 진짜 뭔가 되게 흐지부지 됐던 느낌도 있고 서로 간에 탐색전만 하다가 마음이 좀 덜어낸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서로 노력을 했던 흔적은 분명히 있어요.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같이 맞춰가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공적인 관계에서 만나셨던 분들 혹은 겹지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셨던 분들 혹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인터넷상에서 만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책임감은 있어 보이고 약간 좀 성실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지만 되게 시작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감정 표현이나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건 되게 힘들어하고 뭔가
그만큼 약간 되게 섬세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고 느껴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예민할 것 같아요. 안 그래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떤 자기만의 갈등이라던가 감정 기복? 이런 게 좀 되게 심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뭔가 항상 솔직한 대화에 익숙하지 않고 자기 속마음을 숨겨요. 특히 갈등이 생기면 직면하기보다는 피하거나 좀 조용히 빠지는 스타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되게 성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하면서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느낌이에요. 자기 감정을 털어놓는 걸 약간 좀 리스크라고 여기는 스타일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A컷 카드가 떠서 이 사람이랑은 뭔가 서로가 싫어서 헤어졌다는 느낌이 없어요. 서로 뭔가 미련이 있는 채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지금 어쩌면 진짜 연락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감정을 남겨둔 채 여지를 남겨둔 채 떠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졌어가 아니라 좋아하지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우리 둘을 위한 관계가 아닐 것 같아.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많은 걸 생각한 끝에 이 관계는 더 발전이 없겠다. 이 정도까지가 딱 한계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이성적인 느낌으로 거리두기를 했다. 감정적으로 약간 좀 체념을 했다. 이런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이 뭘지 한번 좀 자세히 뽑아보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어떤 쉼터 같은 존재가 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이 사람한테 어떤 안정감을 줬던 느낌도 있고 진짜 뭐 결혼 얘기를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안정적인 시간이 이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대요. 집같이 편안하고 가족처럼 따뜻했고 뭔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쉬고 있었던 느낌이래요. 유일하게 이 사람의 팍팍하던 일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햇빛이 되어준 느낌이거든요. 기억이 좋아요. 감정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절 참 좋았지 이러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시 그 감정을 느끼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정 따로, 행동이 따로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좀 일적인 부분이든 간에 뭐 현실적인 책임감의 문제든 간에 감정 회피든 간에 지금은 내가 나아가야 될 타이밍이야. 나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지닌 책임감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그걸 돌아보면 감정의 늪에 빠질까봐 무시하고 애써 덮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애써 자기 페이스로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따뜻한데 뇌에 힘을 주고 있어요. 선택은 이성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내 감정보다는 내 방향이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회피, 거리두기, 상처를 덜 받으려는 선택이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완전 잠수나 차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애매하게 연락이 흐지부지 되고 있거나 뭐 감정 섞인 말을 피하고 있거나 좀 그런 중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감정이 다 식어서가 아니라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조용히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다시 너를 건드렸다가 상처만 줄까봐 뭔가 지금 완벽해 보이는 네 인생에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너한테 민폐를 끼칠까봐 무서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괜히 기대하게 만들까봐 그러다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어떡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바에야 그냥 여기서 관두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조용한 이별 혹은 냉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덜 상처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약간은 좀 이기적이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감정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이게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게 남고 싶어서 아예 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이게 정말 비겁한 거기도 하죠. 감정은 자기가 챙기고 뒷감당은 여러분들이 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도 한번 좀 뽑아볼게요.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이 사람이 뭐 분명히 끝나자고 했고 혹은 이미 좀 멀어지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본인의 이런 마음을 전혀 짐작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뭐 어쩌면 이 사람의 프사나 SNS나 어떤 소식을 봤을 때는 되게 잘 살아 보이고 너무 신나 보이고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봐 무서워 라고 말을 하네요. 반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비슷한 문제로 다퉜거나 비슷한 문제로 해붓을 하셨던 분들 혹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어쩌면 이 사람께서는 약간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진짜 완벽했던 사람으로 세팅을 해놨던 느낌이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이렇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약간 좀 신뢰가 깨졌거나 어떤 실망할 만한 사건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사실 너에 대해 바라는 게 있어. 속물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떤 도움이기도 해. 뭘까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일방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도움을 줬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까요? 금전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마음을 많이 베풀었다? 되게 일방적이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쩌면 갑과 을이 완벽히 좀 정해져 있던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갑과 을.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라고 말을 해요. 본인이 너무 서운하게 했던 것들, 본인의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고, 더 잘 할 거라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평범했던 내 일상의 한 줄기 빛이야.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이 조금 막막했나봐요. 많이 좀 어두웠었나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본인한테 잘해줬던 어떤 한 줄기의 빛 같은, 빛과 소금 같았던 존재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은 여기까지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을 하네요.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약간 좀 권태감이 왔었나 싶기도 해요. 무슨 권태기? 서로 간에 이런 게 있었나? 서로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약간 너무 익숙하게 됐던 느낌?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이 사람은 남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남들한테 착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표현을 해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요구들을 완벽히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었나 봐요.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 같아요. 마음이 되게 이리저리 휘청이나 봐요. 이 사람이. 갈대같이 흔들리거든요. 되게 애견남 같아요. 날 믿어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라고 말을 하네. 이 와중에도 본인을 계속 기다려주고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요. 신기하네, 이 사람. 우리는 참 다른 점이 많아.
하지만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아. 진짜 뭐 좀 직위 차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건적인 차이, 외모,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가치관적으로도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끌리는 느낌이 있대요. 여러 부분에서 너무 달라서.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본인은 나름대로 자기 딴에서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본인은 진짜 나름대로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뭔 상처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가정 환경에서의 문제라던가 전 연인에게 받았던 상처, 뭐 전 연인이 환승을 했다, 바람을 폈다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다.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꾸만 좀 실망이 됐다고 하거든요. 아까도 그런 카드가 나왔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은 하죠, 항상. 너를 대하기가 어려워. 눈치 보여.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운해하지 않을지 고민을 많이 했던 느낌?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그러니까 왜 자기가 억울하다는 건지 왜 자기가 화가 나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 약간의 좀 애증 섞인 그리움이 있다고 보여져요. 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도. 존심이 상하게 할 만한 말들을 했나?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되게 정도 많고 자기한테 끊임없이 다가와주던 자기가 아무리 뭐 밀어내고 그래도 계속 따뜻하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던 사람이다. 계속 자기만한테 표현을 해주던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되게 여러분들을 좀 헌신적이고 순애보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만큼 되게 정 많고 여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은 조금 위태위태한 느낌도 있거든요. 좀 걱정도 되게 많아 보이고 약간 감정 기복도 되게 많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어요. 뭔가 툭 건들면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되게 여린 들풀처럼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여린 풀? 민들레꽃? 약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어쨌든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의 팍팍하던 인생에서 선물이 되어준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연하이실까요? 뭐 연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되게 좀 귀여워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연상이라 해도 되게 귀여워했을 것 같아요. 귀여운 사람, 엉뚱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볼게요. 와, 시작의 카드가 떡하니 떠요. 이 에이스 펜타클은 시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요건들이 다 갖춰진 뒤에 다시 한번 너랑 완벽하게 시작을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 나는 뭐 완벽한 뒤고 뭐고 상관없으니까 네가 아무리 모자라도 네 형편이 안 좋아도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이대로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사람께서는 그것보다 되게 멀리 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좀 먼 미래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너랑 시작을 하고 싶고 현실적인 만남을 하고 싶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약간은 이기적인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진지하고 딥한 얘기보다는 지금은 좀 가볍고 친구 같은 사이로 그냥 되게 되게 그냥 즐거운 사이로만 지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한 뒤에 좀 나중에 확실하게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이 사람은요, 좀 솔직히 말해서 이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끌려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툭 다가가는 건 비추천이거든요. 이 사람은 당황하거나 도망갈 수 있거든요. 대신, 우리 둘이 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의 분위기를 은근히 흘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관심은 있어. 근데 나도 쉬운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밀당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절대 좋아해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인 표현은 금지예요. 대신 일상에서 살짝 좀 특별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표현은 하되 부담감은 주지 말라. 약간 장난을 많이 치거나 무심한 듯이 감성을 건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좀 어떤 감성 비슷한 취향 이런 거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말이나 뭐 감정적인 접근, 예술적인 표현 이런 거에 약간 약할 수도 있어요. 뭐 그림, 영화, 음악, 글, 감성 코드 이런 게 비슷한 사람한테 끌릴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과 공통 취미나 관심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합을 잠깐 볼게요. 두 분 다 뭔가 고집이 되게 셀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되게 잘났고 각자 인생도 잘 사는데 누가 먼저 굽힐래? 이런 기싸움이 들어가는 궁합이거든요. 이게 현실에서 만나면 되게 성숙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는 커플처럼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자존심 배틀이랑 신경전이 되게 치열할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적어도 한 명, 아니면 두 분 다 자기 인생을 꽤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뭔가 충만함이 있을 것 같아요. 독립적이고 자존감도 있고 겉모습도 괜찮고 자기 일도 잘하고 약간 누가 나를 감히 함부로 대해? 이런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뭔가 약간 좀 이기적인 성향도 있고 연애할 때 자기의 영역, 뭐 자기의 공간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자기의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사랑을 주고받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고집 덩어리예요. 고집, 뭐 통제, 어떤 원칙 이런 삼박자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자기 방식대로 이 관계를 끌고 나가고 싶어하고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갑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좋은 점은 서로에게 기댈 수는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하지만 말다툼이 생기면 절대 먼저 이 사람이 사과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좀 자존심 싸움이 세다고 해야 되나? 감정보다는 어떤 현실과 행동으로 책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뭔가 말보다는 나는 행동이야 라고 할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연애보다는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너가 과연 나한테 얼마나 성실하고 공정한가 이런 걸 사사건건 따지는 스타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본인만 더 주는 것 같을 때 약간 멀어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도 항상 나만 주고 있지 않나? 내가 너무 많이 맞춰주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좀 계산적이고 약간 좀 쫌생이 같은 느낌도 있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이 사람과의 연락운이나 흐름 좀 볼게요. 연락운과 흐름. 일단 한 번쯤은 확실히 연결이 돼요. 최소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3주차 혹은 1주차거든요. 1주차에도 있기는 한데 약간은 진짜 찔러보듯이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없다. 그럼 3주차에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1주차에 연락이 왔다, 찔러보는 연락이 왔다 하라고 한다면 2주차에는 살짝 두 분이 어긋나거나 살짝 두 분이 다시 단절이 되는 흐름도 있거든요. 뭔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3주차에는 다시 연결이 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놓아줄 수는 없는 되게 좀 중독적인 그런 궁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1주차에서 3주차를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날짜나 흐름, 뭐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1, 3, 7, 4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조언 뽑아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내면에 더 집중을 해라. 내 내면의 힐링에 더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좀 마음이 많이 다칠 대로 다쳤거나 이분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고 상처로 인해서 좀 잠까지 못 자고 있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내 내면의 치유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외적인 관리, 뭐 피부과를 간다던가 뭐 성형외과를 간다던가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좀 외적인 관리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내 현실적인 기반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일에 더 집중을 한다던가 뭐 진짜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된 직장으로 간다던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언도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제 리딩이 인생이 활력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